안녕하세요. 타로라인입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지, 연락이 올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연락을 기다리시거나 혹은 먼저 해봐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뜨는 카드 5묶음 중에 한 묶음을 선택하시고 나면 카드 숫자가 뜰 거예요. 해당 숫자 리딩 보시면서 마음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몸과 마음 편안하게 하셨나요? 자,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분들 카드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은 지금 고민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생각도 아주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1번 분들께서 뭔가 마음에 지금 딱 걸리시는 부분이 아마 그분 특유의 성향이나 성격 때문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이 원체 아주 냉정하시고 또 한 번 뒤돌아서면 더 이상 젠체하지도 않고 바로 돌아가 버리시는 분이셔가지고, 그리고 또 1번 분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분의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마음속으로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분의 속마음을 좀 살펴보면 그분은 재회를 생각하고 계시긴 하지만 좀 갈등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갈까 싶지만 새로운 사람에 대한 생각도 일정 부분 하시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1번 분은 그냥 이분을 잊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카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나니까. 왜냐면 이분 자체가 그분의 연애운 자체가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재회를 하든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 그분을 투시했을 때 그 1번 분을 만나시는 것도 아니면 이성운을 찾으시는 것도 둘 다 그냥
그냥 그렇게 나오거든요. 지금은 누구를 만나도 그분은 지금은 좀 아니시다. 그분의 연애운 자체가 그렇게 하이피크, 그 피크 타임은 아니시다. 약간 요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비단 뭐 1번 분은 안 만나시더라도 그럼 뭐 새로운 사람 만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 새로운 사람이 그분에게 어떤 연애에 있어서 정답을 주는 사람은 아니다. 그분이 새로운 사람을 비단 만난다 해도 그 끝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시다. 이거는 누구의 탓도 아닌 그냥 그분 연애운 자체가 좀 그렇다는 뜻입니다. 어떤 그 생체 리듬, 바이오 리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이번 영상을 올리기 전에 그 주제를 잡으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재회를 하실 수 있을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신 게 더 좋을까? 라는 주제로, 원래는 그 주제로 이제 할까 싶어서 고민을 하고 이제 카드를 이렇게 스프레드를 했어요. 근데 커피 한 잔만 마셔야지 하고 잠깐 일어나는 그 사이에 카드판이 살짝 뒤집혀가지고 카드가 다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야겠다라고 하고 주제도 이렇게 좀 바꿨어요. 그가 나에게 말을 걸어올까라는 주제로 다시 주제도 잘 가다듬고 또 카드도 아주 꼼꼼하게 섞어서 새롭게 지금 새로운 판으로 스프레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게 이전 판에서 뽑았던 카드랑 똑같이 나왔어요. 이게 정말 저 너무 놀랐던 게요. 카드를 제가 섞을 때 정말 꼼꼼하게 여러 번 섞고 또 섞은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 카드를 뽑는다 해도 똑같은 카드가 또 나오는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카드가 완전 똑같이 나왔어요. 저 정말 소름이 끼치는데 그래서 이 판을 무르고 또 다시 카드를 새로 뽑는다 해도 또 이렇게 나올 것 같다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 방금 사실 엄청 놀랐어요. 카드를 다시 뽑고 나서 정말 많이 놀랐는데 우리 일본 분들은 이게 카드를 새로 뽑아도 무르고 새로 뽑아도 다시 이 카드가 나오는구나 싶어서 저도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분을 투시했을 때랑 우리 일본 분들을 투시했을 때랑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연애 운이 지금 조금씩 치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스퍼트를 내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완만한 상승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분을 투시했을 때는 약간 그분은 지금 뭘 해도 조금 약간 그런 상태이세요. 우선은 그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을 하실 거예요. 1번 분께 연락을 해야겠다. 아니면 뭐 새로운 사람 만나야겠다. 지금 그 50대 50 딱 이렇게 나오시는데 조만간 결정을 하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1번 분은 이분 연락이 오셔도 안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요. 이분이 굉장히 냉철하시고 자기 합리화를 되게 너무 잘하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약간 좀 부적절한 관계라던가 그러니까 조건만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갈망이 좀 있으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을 막 뭐라 하는 게 아니라요. 이분 자체가 약간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카드를 뽑았고 카드가 나왔고 카드가 나온 대로 제 방식대로 해석해서 우리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그분을 막 함부로 막 폄하한다거나 뒷담화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그분은 좀 육체적인 관계를 좀 더 중시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스킨십이나 뭐 잠자리 같은 부분 물론 연애에 있어서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것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니 연애를 하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정신적인 교감, 뭐 정서적인 교감, 뭐 프렌십 이런 거 없이 무작정 그것만 너무 추구하시면 그거는 연애 상대자가 아니라 파트너죠. 모르겠어요. 각자 가치관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잔소리가 아닙니다. 그치만 그분은 기본적으로 약간 좀 어딘가에 좀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좀 탐닉하고 집착하고 떼어내지 못하고 약간 그런 경향이 약간 있으신 것 같아요. 어딘가 모르게 약간 불안해 보이고 어딘가에 얽매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1번 분 헤어지고 나서 지금 그분이 이렇게 되신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무언가에 약간 조금 중독되신 상태라고 나오는데 이분에게서 연락이 와서 다시 만난다 해도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결국엔 더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한 달 있다가 내가 이 사람 연락 받지 말걸 이 생각이 절로 나게 되는. 그래서 이분과는 더 나아가시면 안 된다고 카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게, 내가 믿어왔던 게 정말 맞나?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좋다고 나와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는지, 혹시 이게 착각은 아닌지, 물론 이제 심하게 싸우셨던 분들이시라면,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정립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치만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아무나 만나면 안 됩니다.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허겁지겁 먹으면 안 됩니다. 진짜로요. 뭐 그분이 아무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치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우리 일본 분들께서 마음 다치시는 게 전 너무 싫거든요. 정말 우리 선생님들은 다 행복한 연애 하시고 다 사랑 듬뿍 받고 듬뿍 주시면서 정말 행복하고 알콩달콩한 연애만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렇게 카드가 이렇게 답을 주는데 그래도 뭐 어거지로 막 연락이 온다 요거에 초점 맞춰서 말씀을 드릴 그럴 수는 있지만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거는 거짓말이니까. 저는 우리 선생님들께 막 거짓말을 해가면서 막 그런 식으로 리딩하고 싶지 않아요. 뭐 타로 뭐 재미로 보는 거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죠. 뭐 어쨌거나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보러 오시는 건데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베스트를 다해서 말씀드려야죠. 그게 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람 연락은 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 연락은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연락이 와도 일단 무시하시고 그 연락 피할 자신 없으시면 차단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일본 분들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실 수 있다고 나오는데 언제? 아픔이 치유될 때쯤에. 그러니까 카드를 보면은 우리 일본 분께서 그분을 예전에 얼마나 마음 깊이 담아두고 계셨는지 느껴져요. 정말 결혼하고 싶고 너무 소중하고 애틋하고 그치만 그분보다 더 새로운 분이 나타나실 것이고 새로운 분을 만나시게 되면은 그분과 진중하게 오래 만나는 연인 그 인연으로 이렇게 발전하실 확률이 아주 높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일본 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연인에 대해서 그 관계를 아주 소중히 여기시고 그 연인 관계에 대한 책임감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치만 지금 그분과는 관계를 완전히 끝내시는 게 가장 좋다고 나옵니다. 그분을 그냥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냥 흘려보내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일본 분들도 카드 보시기 전부터 어쩌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제가 절대 그분을 험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뭐 다시 진전이 된다 해도 결국에는 자꾸 그렇게 일본 분께 마음의 생채기를 내는 사람일 거라는 게 카드 곳곳에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드린 이 말씀에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본 분의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으로 우리 일본 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분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연락은 오지만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일본 분들은 그래서 요가라던가 매일 좀 감사일기를 쓰시면서 감사일기는 길게 말고 하루에 딱 3줄씩만 쓰시면 됩니다. 하루에 3개. 오늘 뭐 해서 너무 감사했고 오늘 뭐 기상청에서 추울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덜 추워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감사일기가 될 수 있어요. 나한테 좋았던 좋은 감정들을 이렇게 일기장이나 아니면 일기 어플 같은 것도 요즘 엄청 많잖아요. 여기다가 아니면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써보시면서 하루하루 그날 지금 내 앞에 당장 들이닥친 이 시간들을 내가 곱고 예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썼다. 잘 즐겼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증거처럼 한번 남겨보시는 이런 활동을 하시면은 너무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시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나 자신의 마음의 불빛을 밝혀보시는 데에 지금은 좀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번 분께서 하고 계신 공부가 만약에 있으시다면 공부에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런 방금 제가 이게 좀 이 말씀드리는 건 좀 길어졌는데 우리 1번 분들 지금 고민하시는 것들이 어떤 마음인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때로는 참고 억제하고 흘려보내야만 하는 인연이 있다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하시면서 그분이 이런 인연에 해당이 되는 거죠. 흘려보내야만 하는 인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좀 잘 다잡아 나가시는데 이 리딩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분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1번 분 마음이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이런 것들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분들 항상 화이팅입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카드 해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번 카드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2번 분들은 그분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것도 좋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것도 아주 좋다고 나옵니다. 그 2번 분의 연애운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무드셔서 어떤 방식, 어떤 방향으로든 다 좋게 나와요. 지나간 과거는 흘려보내야 되고 또 새로운 시간을 새롭게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해라. 그러니까 카드에 이런 메시지가 눈에 띄는데요. 카드의 전반적인 어떤 새로운 시작, 뉴 스타트 이런 내용에 대한 카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치만 우리는 재회를 보고 있으니까 재회에 좀 더 집중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분에게서 연락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연락을 해보셔도 사실은 좋습니다. 일단 그분의 속마음을 살펴보면 그분은 화해하고 싶다. 이번 분과 화해해서 좀 더 잘 지내보고 싶다라는 화해에 대한 무드가 조금씩 피어나고 계신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일단 그분 마음이 정말 막 전쟁통 같았다가 이제는 많이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 마음을 정하셨고 또 그분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도 일단락을 지으신 상태 이렇게 보이고 지나온 어떤 묵은 감정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좀 다 마무리를 지으신 상태이신 것 같아 보이거든요. 사실 그 싸움은 뭐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두 분 다투실 때 두 분 다 감정이 편치 않으셨을 상태이시잖아요. 근데 그치만 화해의 가능성, 그분이 이번 분을 용서하시거나 아니면 이번 분이 그분을 용서하신다. 그리고 또 2번 분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아진 상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시다 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하시면서 아예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시간에다가 아예 관계를 놔버리셨을 가능성도 일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분은 사랑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시면서 이번 분과 다시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이렇게 카드에서 읽혀져요. 이번 분을 그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아주 크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번 분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분과 예전에 연애하실 때 그분이 이번 분께 너무 잘해주셨고 또 돈과 시간도 아주 많이 투자하셨던 분이다 라고 하시면
100% 다시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요. 왜냐면 이분은 자기가 아주 공을 들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분을 다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번 분을 알고 싶으니까, 더 다시 알고 싶으니까. 이번 분을 알기 위해서, 또 이번 분께 닿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 노력했던 그 수많은 순간들을 떠올리시면서 재차 다시 이제 깊이 있는 그런 발전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또 그 마음이 아주 크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느낌이나 직감, 또 낌새 같은 거를 그 우리 이번 분께서 카드를 고르실 때부터 어느 정도 좀 직감을 하시지 않으셨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번 분 자체가 아주 그 촉이 발달하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카드를 보다 보면 오히려 그 2번 분께서 조금 더 냉철하게 생각하고 계신 측면이 있으신 것 같아 보이거든요. 정말 이번 분께서 정말 재회를 원하시는 걸까 싶기도 하고요. 어쩌면은 이번 분께 새로운 그 썸 관계이신 분이 또 새롭게 등장하신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번 분께서 관계를 아주 그 냉철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고 계시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이제 그분을 좋아하는 마음이 아주 두텁고 깊으시죠. 근데 이번 분 내면에서는 약간 이런 마음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을 했는데 네가 연락을 안 해? 약간 이런 마음. 너랑 내가 만나면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너는 우리를 우리라고 생각하긴 하는 거야? 약간은 가시돋친, 그치만 아주 명확한 말씀을 또 하실 때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번 분들은 또 이분이 워낙에 또 이상형이시기도 하시고 그 사람에게 뭔가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뭉클함이라던가 어떤 감사의 표현 같은 것들도 좀 하고 싶으니까 또 쉽게 놓기는 좀 어려운 관계이실 것 같아요. 두 분 뭔가 시기 질투라든지 너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니?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금전적인 뭐 돈 쓰는 부분에 있어서 마찰이 있으셨다든지 아니면 둘 중 한 분이 관계에 있어서 좀 너무 그 좀 집착을 하신다던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이 나와가지고 다툼으로 좀 번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너 왜 이렇게 쓸데없는 데 돈을 써? 약간 이런 말들은 사실 상대방한테 되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이거든요.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공부하고 고생했는데 내 이 정도도 못 쓰나 싶고 나한테는 그걸 사려는 게 되게 쓸데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부지고 튼튼한 연인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서로가 상대방의 이런 아주 작은 사소한 선택들과 감정과 생각을 서로 좀 존중해 가면서 지내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냥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어느 정도는 아시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서로가 두 분을 좀 더 공부하면서 좀 알아가야겠다는, 좀 깊이 있게 알아가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서로의 존재에 조금 더 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지내시면 이전보다 더 큰 발전과 진전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서로를 잘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대가를 치르는 게 지금 이 상황이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진짜 무섭잖아요. 그리고 그 연애를 셋이서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연애는 세 명이서 하는 게 아니라 둘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균형이 안 맞아요. 만약에 안 맞는다 쳐요. 그러면은 두 사람이 커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다른 한 사람만이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밸런스 측면에서 아주 미세하게 삐걱거린다? 이거는 빠르게 캐치해서 사전에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헤어지셨을 때 뭐 때문에 헤어지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감정이 증폭되는데 대체 뭐가 부채질을 한 건가, 이거를 꼭 생각하시고 그 제외하시고 나서 두 분 연애 새로 시작하실 때 전부 다 이런 거는 조금 더 주의하시면서 지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넉넉 잡고 한 2주 안에 연락이 오실 것 같아요. 그때까지 마음 자리를 좀 더 환하게 밝히시면서 두 분 만나셨을 때 반짝반짝 기분 좋은 재회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분 만나시게 되시면 이전보다 더 편안하고 또 좀 코지한 이런 느낌으로 안락함을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이가 되실 것 같고요. 또 두 분 제외하시고 여행을 한번 오붓하게 다녀오시면 관계 진전에 더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2번 분들 너무너무 화이팅입니다. 자, 항상 응원하고요. 자, 우리 2번 분들 타로 해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3번 분들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은 지금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시간이라고 나와요. 그분은 재회를 고민하시면서 바로 연락해야겠다고 마음을 딱 이렇게 굳히신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분이 진짜 장난이 아니신 것 같아요. 생각이나 고집, 약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행력도 정말 장난 아니신 것 같고, 이분을 대체 누가 말릴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이분은 지금 3번 분 만나러 갈 준비도 다 하신 상태라고 나와요. 준비 다 하셨어요. 연락 이거 그냥 전송 버튼, 통화 버튼만 딱 누르면 돼요. 이분은 약간 그런 상태이신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고 계시고, 욕심도 있으시고, 이분은 계산도 굉장히 빠르시고 성취욕도 있으셔서 진짜 장난 아니신 분 같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분하고 연애하실 때도 어쩌면 3번 분이 고생을 좀 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지금 그분 속마음은 연애를 해야겠다, 연락을 해야겠다, 딱 이렇게 세팅을 끝내신 상태이시거든요. 그분이 뜻을 세웠으니까 생각도 분명해지시고, 우리가 이거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죠. 확신. 확신이 생겼다. 3번 분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다시 만나야겠다. 이 뜻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분 생각으로는 내가 나서서 이 관계를 다시 일으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정치인 같은 배포도 좀 느껴지실 정도거든요. 이 생각이 그분 머릿속에서 멈추질 않는 거예요. 한번 딱 그 세팅하면 정말 그 경주마처럼 미친 듯이 그 사람 향해서만 쭉 달려가서 이렇게 안기는, 그러니까 속도감도 확 느껴져서 아주 아찔한 그런 감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분에 대한 속마음 해석은 딱 요래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무슨 토를 더 달겠습니까? 이분은요,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자기 마음 생각이 딱 세팅이 되면 딱 그것만 생각하시는 분이셔서. 근데 그분에 비해서 우리 3번 분들은 생각을 아주 자신감 있게 다루시는 분들이시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주 그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분이 만약에 뭐 우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는 편이시라면, 우리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나 위주로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근데 카드에서 그렇게 읽힙니다. 그 좀 내가 우선시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 위주로 상대방을 좀 리드하고 싶어하는 성향도 약간 있으신 것 같고요. 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좀 하시고, 그래서 지금 재회 연락을 어쩌면 그 3번 분이 먼저 연락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 어떤 관계에 대한 칼자루를 어쩌면 3번 분이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어, 나의 자존심이 내키지 않아서 연락을 먼저 안 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냉정하고 합리적이고 진짜 막 그 검사 변호사 약간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깔끔하고 차갑고 좀 세련되고, 그리고 관계성에 있어서도 좀 은근히 3번 분 뜻대로 하신 부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두 분 다 고집이 장난이 아니시고 분별력도 있으시고, 진짜 두 분 되게 전쟁 같은 사랑을 하셨을 것 같다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좀 두 분이 서로 각자가 좀 군림하려는 부분이 있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좀 더 그 우위를 점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평소에 좀 두 분 다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3번 분 속으로 내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실 것 같은데, 네, 3번 분이요. 그러니까 내면 아주 깊숙이서 내가 뭔가를 좀 막 컨트롤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좀 은근히 좀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3번 분 기저에 내가 제일 우선시 돼야 되고, 내가 제일 매력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은연중에 두 분 대화하실 때 나오다 보니까 그분이 이걸 좀 싫어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약간 듭니다. 이게 어긋나는 거죠. 3번 얘가 와 진짜 매력적이고 너무 좋아. 근데 이럴 땐 또 좀 그래.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그분 본인 감정이 느끼고 생각하는 게 있다 보니까 약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약간의 소소한 마찰음을 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3번 분께서 그래서 이분하고 만나고 싶다가도 그분이 이렇게 생각하셨던 부분들을 3번 분이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주춤주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분이랑 다시 만나기만 하면 좋겠지만 또 내 맘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3번 분께서 이런 고민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더 하고 싶고, 양보를 해야 되지만 양보하고 싶지 않아. 내가 더 잘났잖아. 약간 이런 부분들이 맞부딪히다 보니까 싸움이 안 날 수가 없죠. 근데 둥글게 또 맞춰가는 부분이 또 연애의 참맛 아니겠습니까? 응원합니다. 근데 그 연락은 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우리 3번 분들께서 그 모험을 좋아하시는 게 아닌 이상 그분 연락이 와도 솔직히 저는 좀 안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약간 그 나쁜 남자 스타일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뭔가 이게 느낌이 자꾸 그분이 약간 살짝 날티도 느껴지시고, 여기서 말하는 날티라는 게 막 그 얼굴이 막 양아치 같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근데 죄송한데 진짜 그분 뭔가 좀 그 약간 그런데요. 약간 좀 인기 엄청 많고 약간 한 여자한테만 집중하는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지금 확 와가지고, 지금 카드가 사실 다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딱 하나 빼고. 근데 그 카드 한 장이 너무 마음에 걸려요. 보통 제가 상담하는데 그 남성분이신데 이 카드가 나왔으면은 제가 그 상담하다가 내담자분께 되게 뭐라 하거든요. 여자 등쳐먹지 말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네 어디 가서 누구 좋아한다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막 제가 그 남성분 앞에서 지금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을 냅니다. 근데 그 카드가 지금 나와가지고 제 조금 망설이고는 있어요. 근데 두 분 이렇게 절절 끊는 연애에 제가 찬물을 부을 수는 없으니까 그 촉이 이렇다는 것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재회 연락은 옵니다. 그분은 당장 옵니다. 1주, 2주 그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이 카톡 전송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연락 오는 건데, 전화 그 동그라미 그 버튼 하나만 누르면 뭐 바로 연락 오는 거죠. 당장 만나자 하고 난리법석 나고 진짜 막 그런 거죠. 근데 두 분 만나시는데 대신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제가 커플분들께 이런 말 되도록 안 하는데, 진짜 만나시면, 그리고 이분을 만나실 의향이 만약에 정말 있으시다면 핸드폰 검사 철저히 하시고 또 캥기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푸셔야 됩니다. 두 분 대화로. 아셨죠?
지금 이 재회는 연락이야 오거든요. 근데 지금 연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3번 분 내면의 소리부터 들으시고 3번 분께서 그분을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 연락 기다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차단하세요. 왜냐면 얘는 아니니까. 결국에는 나에게, 나의 발전에, 나의 영역 확장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싫다고 하시면 연락 기다리는 마음부터 서서히 없애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허전해서 이 시간을 채울 사람이 없어서 누가 곁에 있었으면 해서 그래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이거는 끝내셔야 됩니다. 3번 분이 너무 아까워요. 그러기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께는 연락이 온다. 그분이 연락을 너무 하고 싶어 하고 확신이 서신 상태다. 그치만 그것과 별개로 3번 분께서 계산도 좀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 연락 받으시고 아니면 지금 바로 차단하세요. 아셨죠? 아니 이렇게 예쁘고 잘생기고 훈훈하고 이쁜 우리 3번 분 뭐가 아쉽다고 그런답니까? 아셨죠?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무슨 뜻인지는 아실 겁니다. 자, 잔소리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행여나 잔소리로 들릴까봐 제가 아주 걱정이 됩니다. 자, 다 우리 3번 분들을 위한 말씀이니까 좀 기분 좋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분들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요. 화이팅입니다. 자, 우리 3번 분들 카드 해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4번 카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과 그분 두 분 다 마음속에 갈등과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시죠? 우선 제가 꼭 안아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말 이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는지가 느껴져서 정말 제가 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선 다시 만났을 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싸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지금 사범분께서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꾸 두렵고 또 헤어지던 날 생각나고 또 그 생각만 하면 그때의 내 모습이 생각나서 또 막 눈물이 터질 것 같고. 근데 이 감정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그분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과의 새로운 인연과 시작도 빠르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요걸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카드 전반적으로 다 보면서 그분의 연락을 기다리시는 것보다 4번분 마음이 좀 편해지신 다음에 4번분께서 연락을 한번 먼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보여요. 우선 찬찬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셔요. 우선 그분 속마음을 좀 들여다보면요. 그분 현재 상태는 마음이 편안해지시고 찬찬해지셨다고 나와요. 외로움으로부터 조금 벗어나신 상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야, 너 괜찮아? 하는데 그분 현재 상태는 나 괜찮아. I'm fine. 약간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에 만족하시는 거죠. 4번분에 대한 어떤 가치를 좀 깨달으신 상태. 그리고 또 혹시 그분이 예전에 4번분한테 너무 좀 집착하고 욕심내고 이제 그러셨던 부분 때문에 4번분께서 만약에 힘들어 하셨다면 이제는 그 부분도 좀 많이 사그라드셨을 것 같아요. 욕심이나 집착 같은 거에서부터 이제 벗어나신 상태고 또 마음을 나눌 수도 있는 이런 행복한 상태가 되셨다고 나오는데 근데 뭐 100% 행복하다기보다는 뭐 아주 뭐 홀리한 상태라기보다는 그분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만족할 정도는 되셨다는 뜻이겠죠. 4번분이 안 계신데 어떻게 100%를 만족합니까? 그쵸?
근데 그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본인 때문에 사범분이 피해를 너무 많이 봤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 때문에 사범분이 안 겪어도 될 심리적인 고통, 아픔 이런 걸 많이 겪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고 후회를 너무 많이 하고 계신 거죠. 사실 후회도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분 특유의 성정이 그게 잘 안 되시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미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분한테서 연락이 오더라도 또 이렇게 상심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설마 싶었는데 진짜로 그냥 완전히 끝난. 근데 이 관계가 그 사모분들께 너무너무 큰 사랑이었고 또 큰 상처였고 또 그분을 용서하고 싶거나 제대로 용서를 받고 싶다고 하시면 사범분께서 먼저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의 전제 조건은 이겁니다. 두 분이 헤어지실 때 서로 대화를 잘 안 나누신 상태에서 끝내셨다면, 제대로 대화를 나눠보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끝내고 흐지부지 됐던 케이스라고 하시면 사범분이 먼저 연락을 하셔서 이미 연애 관계는 끝났지만 인간적인 부분에서 용서를 하고 싶다 혹은 용서를 받고 싶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셔서 그분과 꼭 관계 진전 때문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한번 나눠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회의 여지는 아주 약간 있습니다. 강하진 않지만요. 근데 사범분께서 평소에 그분을 아주 깊이 사랑하셨고 또 헤어지실 때 그 뒷맛이 좀 씁쓸하고 너무 좀 대충 헤어지셨다라고 하시면은 그 관계의 갈무리를 위해서라도 그 연애의 감정은 만약에 뭐 모두 소진돼서 완전히 끝났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인간적으로 정말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부분에서 남아있는 어떤 감정들을 잘 마무리하고 진짜 헤어지고 싶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목이 메네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잘 만나시고 잘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만나시는 게 꼭 그 두 분의 연애로 재회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감히 그렇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좋든 좋지 않든 사범분께서 이분과의 만남을 정말 죄송합니다. 자꾸 눈물이 나는데 죄송합니다. 잘 울면 안 되는데 지금 사범분이 고생을 너무 하시는 게 순간 막 너무 느껴져가지고 자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그 사범분께서 이분과의 만남을 일생에 정말 그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내가 한 사람과 만나면서 사귀면서 겪어볼 수 있는 모든 감정의 처음과 끝단을 이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고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이분과 제대로 매듭을 지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잠깐 정말 죄송스럽게도 아까 눈물이 좀 나가지고 잠깐 울었는데 사범분이 지금 마음속으로 너무 고생을 하시는 게 막 너무 많이 와닿아가지고 순간 이게 훅 지나가가지고 잠깐 눈물이 났어요. 근데 지금 재회라는 거를 두고 우리가 지금 타로 카드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재회 그 자체보다 그 사람을 정말 잘 보내주는 것, 그 의식을 치르듯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범분께서는 그 때이신 것 같아요. 후자이신 것 같아요. 재회를 하면 좋겠지만 재회를 하는 것보다 그 사람과 정말 제대로 된 밸런스를 갖춘 제대로 된 이별을 하는 것. 이게 지금 사범분께 그리고 그분께도 더 필요하다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이 될 것 같아요.
사람을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시면서 이분과 매듭을 제대로 한번 지어 보세요. 그러고 나면 약간의 텀을 두고 새로운 분과 정말 제대로 시작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분과의 관계 시간이 지나면 그 흐지부지 되고 그냥 그렇게 끝나겠죠. 근데 무시하고 가기에는 너무 많은 걸 두 분이서 같이 하셨잖아요. 많은 걸 겪어보셨고 내가 혹은 그이가 좀 부족했을지라도 우리라는 관계 속에서 많은 걸 경험하시면서 또 환희와 행복 속에서도 지내셨고 또 아픔 속에서도 지내셨고 또 사번분께서 그분에 대한 나쁜 감정이나 상처나 뭐 좋지 않은 기억들이 다 해소되셨다고 하시면 먼저 연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답이 있을 거예요. 두 분이 헤어지실 때 약간 어물쩡하면서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대충 이렇게 헤어지신 거라면 한 번쯤 이런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봐요. 사실 저는 재회 관련해서라면은 정말 수없이 많은 카드들을 펼치고 뽑고 조언을 드려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인류의 발전 차원에 있어서. 근데 제가 무턱대고 연락을 먼저 해보시라 이런 말은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제 타로라인 영상 뭐 아직 많진 않지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조건 막 먼저 연락하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진 않습니다. 그게 어디 쉽습니까? 연락을 기다리는 입장이야 뭐 기다리면 되지만 연락을 먼저 하는 입장에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고민도 너무 많이 해야 되고 연락하고 나면은 이게 씹힐까봐 노심초사해야 되고 온몸이 떨리고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그런 리스크를 감수해가면서 연락을 건네는 거 이게 진짜 찐이죠. 물론 몇몇 그 몸 가벼운 인간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몸과 마음이 가벼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그분을 지금 투시했을 때는 관계에 대해서 좀 웅크리고 있고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상태로도 혼자 만족하고 혼자서 이 관계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카드들이 나왔지만요. 우리 4번분을 투시했을 때는 원하시는 상대방과 재회하실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과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랑, 새로운 연애의 시작, 그리고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사람을 다시 만나고 사랑하고 또 깨우치고 또 어떤 문제나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또 그 이외의 다른 연락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고민하시는 그분이 아닐지라도 그분에게 연락을 했는데 만약에 씹혔어요. 혹은 그분이 오버나 미안해 나 완전히 마음을 접었어. 연애 당분간 좀 쉬려고 뭐 이런 연락이 올지도 모르죠. 누군가에게 연락을 한다는 건 그걸 감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죠. 나의 마음이 나의 뜻이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그것도 감수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4번분께서 생각하시는 그분에게서 거절을 당했다고 쳐요. 근데요 정말 신기하게요. 그러고 나면요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한 프레이즈가 끝나고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그 사람은 좀 롱텀으로 길게 보고 가져갈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4번분께서 선택을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이 시기에 우리 4번분께서 좀 친구분들 품으로 들어가셔서 친구분들의 무리 속으로 좀 들어가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팁을 좀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면은 좀 이렇게 페스티브하게 연말 분위기도 좀 내시면서 내 피치를 좀 끌어올리시고 되도록 좀 친구분들과 얘기를 좀 많이 나누시면서 밝은 무드로 지내시고 또 연락을 먼저 만약에 정말 그 사람한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시라면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약간 이런 마음을 장착하시고 그분께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큐트하고 훈훈하고 또 똑똑하기까지 한 이 4번분의 연락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바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나
아니 연락 안 되면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진짜 꼭 안아드리고 힘 실어드릴 테니까는. 아셨죠? 자, 우리 사모분들 거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우리 사모분들 제가 아까까지 쭉 말씀드린 것들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고 그분의 연락을 기다리시는 것보다 먼저 해보시는 것도 좋다. 관계 정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좋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마음을 편안하게 드시고 생각해 보셔요. 우리 사범분들의 아주 가까이에서 항상 응원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씩씩하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4번 카드 해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5번 분들 카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그분이 말을 걸어오실까요? 연락이 오신다고 나옵니다. 5번 분들 기다림에 대한 응답 받으실 수 있다고 나와요. 그분 보면 참 가정적이신 분 같고 또 마음도 아주 따뜻하신 분 같은데요. 일단 그분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두 분 헤어지실 때 발생했던 여러 갈등들이나 어떤 감정적인 불편함 같은 것들이 거의 다 해소가 되신 걸로 나와요. 화해해서 예전보다 좀 더 잘 지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분께서 아주 많이 갖고 계신 걸로 나오거든요. 정말 그야말로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아주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비온 뒤에 땅 굳는다고 정말 예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다시 연락하고 만나고 또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는 거는 사실 당연히 힘이 들어요. 헤어지는 것도 힘들었는데 다시 만나는 건 더 힘들죠. 품도 많이 들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신경 쓸 것도 많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이 관계는 쉽게 놓을 수 없다. 한번 헤어졌지만 서로 알고 있는 것도 많고 또 어떻게 우리가 헤어질 수 있지? 이런 생각을 두 분 다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5번 분들은 약간 안 믿겨 하실 것 같아요. 안 믿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타입이셔가지고 진짜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계속 속으로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로요. 보면 5번 분들이 약간 속을 다 드러내지를 못하시고 또 확신도 쉽게 안 하시고 걱정이나 고민도 많으시고 또 약간 강박관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동안 연애 이렇게 쭉 해오시면서 알게 모르게 상처도 좀 많이 받으시고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래도 되나 싶어서 돌다리를 정말 10번, 100번, 1000번씩 두드리시는 분이 바로 5번 분들이시죠. 그리고 어쩌면 그 5번 분 주변에 지금 5번 분을 좀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썸까지는 아니지만은 썸 관계 이전의 분이 좀 계시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카드에서 이런 부분도 보인다라는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분이 워낙에 본인이 한번 하신 그런 말씀은 끝까지 지킨다.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기도 하시고 거짓말도 못하시고 카리스마도 약간 느껴지고요. 기본적으로 5번 분이 타인에 대한 어떤 배품 이런 것도 많으시고 신뢰감도 아주 높으신 분으로 보여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5번 분들 같은 분은 사실 진짜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5번 분을 놓치는 사람? 그거 완전 바보예요, 바보. 5번 분 같은 보물이 또 어디 있다고.
진짜 아무튼 그렇게 지혜롭고 당당하고 또 똑똑하고 실행력도 있고 매사에 이렇게 탄탄하신 분이셔서 본인이 언제 뭘 해야 할지 이렇게 딱 아시는 분이시라는 게 좀 느껴지는데요. 지금은 연락을 그냥 느긋하게 기다려 보시면 좋다고 나옵니다. 한 2주에서 3주 정도 기다려 보시면은 그 안에 연락 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문제는 지금 5번 분께서 너무 조급해 하시고 약간 두려워하시고 또 이 관계가 진짜 끝난 건가 싶어서 약간 무섭고 어리둥절하기도 한 약간 요런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근데 편안하게 기다려 보세요. 연락 안 오면 새 사람 만나면 되고요. 일단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시고 내 머릿속에 침투하는 어떤 안 좋은 생각들이 자꾸 떠오를 때면은 내가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그래, 그래,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라고 하시면서 그냥 웃으면서 넘겨보세요. 나에 대해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게 때로는 오히려 좀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천천히 호흡하고 또 명상하시면서 나한테 또 그분과 5번 분 사이에 시간을 좀 넉넉하게 줘보셔요. 연락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데 만나셨을 때 5번 분이 밝고 환한 모습이셔야 또 두 분 다 서로 좋잖아요. 그쵸? 나 자신을 너무 공격하고 또 자기 비하하거나 아니면 또 혼자 너무 셀프 자책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라는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내가 이 지나간 관계에 대해서 축복의 가루를 뿌려줄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이 튼튼하고 어느 정도로 견고한 사람인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은 반드시 온다고 나오니까요.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우리 5번 분 생활에 집중하시면서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분을 차단해 놓고 연락을 기다리신 분이 계시다면은 차단은 푸셔요. 가끔 보면 이렇게 차단을 해놓고 연락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그분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면은 차단은 푸시고 그분을 떠올리실 때 항상 푸르름과 싱그러움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마인드셋을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시 만나셨을 때 뭔가 좀 운치 있는 곳에서 만나시거나 아니면 박물관이나 뭔가 미술관 같은 곳에 같이 가보시는 것도 너무 추천을 드리고요. 아주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붙는 이런 관계 만들어 나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5번 분들 항상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5번 분들 해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